윤 선생, 아니 하연아. 이 옷, 너한테 너무 위험한 거 알아? 오빠가 사복 입으니 새롭다면서요. 진혁의 커다란 손이 하연의 니트 밑단 안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저의 채널을 이용해 주시는 시청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새로운 행운이 찾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하얀 마스크 너머로 주고받던 그들만의 은밀한 수강료, 하루 2번의 볼 보여주기 약속. 병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선물한 그 짧은 찰나들은 41, 진혁의 메마른 일상에 이름 모를 꽃을 피워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퇴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이 차이라는 현실, 그리고 절룩거리는 다리라는 열등감 앞에 진혁이 주춤거리는 사이 25하연은 결심합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병실 창가에 기댄 진혁의 눈동자엔 하연이 모르는 20여 년 전의 지독한 풍경들이 겹쳐집니다. 2002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폭락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비 400만 원까지 털어넣었던 21살 경제학도의 무모한 베팅. 깡통이 된 계좌를 뒤로하고 아버지께 휴학 사실조차 숨긴 채 낮에는 막노동판에서 시멘트 가루를 들이마시고 밤에는 새벽 4시까지 차트를 파고들며 도끼를 품었던 고독한 시간들. 그 피 묻은 노력은 28살의 그를 아프리카 TV 주식 방송의 전설로 만들었으나 이제는 다리 부상이라는 족쇄에 묶여 6개월간 가르치는 감각마저 무뎌져가는 41의 끝자락. 그런 그에게 하연의 햇살 같은 젊음은 도리어 시린 통증이자 감히 탐내선 안 될 성역이었습니다. 702호의 계절 2부. 가장 뜨거웠던 고백, 가장 차가웠던 이별의 시작. 진혁 씨한테 내 마음 꼭 전하자. 그 뜨거웠던 다짐 끝에 찾아온 정적의 밤. 이제 하얀 커튼 속에서 억눌러왔던 진심이 마침내 터져 나오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달기 위해 용기를 낸 그녀와 그 용기 앞에 선 남자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밤 10시였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병실로 하연이 들어옵니다. 하연이 속삭이며 커튼을 열자 진혁이 놀라 일어나 앉습니다. 윤 선생, 무슨 일 있어? 하연이 커튼 안으로 들어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는 하연을 보고 진혁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울었냐는 그의 물음에 고개를 저은 하연은 진혁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진혁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진혁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자 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침내 숨겨온 진심을 터뜨립니다. 좋아해요. 진혁은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혈압 잴 때, 체온 잴 때, 링거 꽂을 때,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하연은 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나이 차이도 다리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며 제발 자기만 봐달라고 매달리듯 울먹입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하연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나도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야. 사랑해. 하연이 진혁의 가슴에 안겼고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하연은 영화를 꼭 같이 보자며 약속을 청했고 진혁도 눈물을 닦으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하연이 돌아간 뒤 진혁은 어두운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오는 밤, 진혁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락처도 없는데 퇴원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만나지? 아니, 다시 만나는 게 맞는 걸까? 내 다리는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걸까? 진혁은 이불 속에서 자신의 다리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아직은 감각이 온전치 않은 절뚝거리는 자신의 처지가 새삼스럽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연이는 너무 젊고 예쁜데 나 같은 놈이 그 애의 앞길을 막아도 되는 걸까? 아까는 감정에 취해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병실 문 밖이었습니다. 문을 나가는 순간 자신은 그저 다리 아픈 41 아저씨일 뿐이라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진혁의 눈가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연락처를 묻지 않은 건 어쩌면 진혁의 무의식이 선택한 비겁한 도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혁이 절망의 심연에서 잠 못 이루던 그 시각, 병원 본관 밖 어둠 속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비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누워 있어도 천장 위로 진혁의 쓸쓸한 뒷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퇴원합니다. 이대로 그를 보내주면 연락처도 모르는 이 막막한 거리감 속에서 영영 남이 되어버릴 것 같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하연은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유니폼이 아닌 누군가의 연인이 되고 싶은 한 여자로서의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청바지에 하얀 니트, 정성스럽게 내린 머리.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하연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2시 30분. 병실의 조명은 모두 꺼졌고 얇은 커튼 한 장만이 외부와 이들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6인실이지만 75세 할아버지 한 사람뿐인 고요한 정적 속으로 사복 차림의 하연이 숨을 죽이며 들어섰습니다. 근무 수칙도 주변의 시선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진혁을 놓칠지 모른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진혁의 702호 침대 커튼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혁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하연의 얼굴은 마스크도 간호사라는 명찰도 없는 그저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민낯이었습니다. 진혁 씨, 내일 정말 퇴원하시는 거죠? 그럼 다신 못 볼까봐 무서워서 왔어요. 진혁이 하연을 천천히 끌어당겨 품에 안습니다. 진혁 역시 연락처도 없는 이별이 무섭다고 말하자 하연이 번호를 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진혁은 웃으며 가로막습니다. 그래야 더 보고 싶잖아. 하연이 미소 지으며 사랑해요라고 속삭이자 진혁은 하연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낮게 지씹듯 말합니다. 윤 선생, 아니 하연아. 이 옷, 너한테 너무 위험한 거 알아? 오빠가 사복 입으니 새롭다면서요. 진혁의 커다란 손이 하연의 니트 밑단 안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공기와 대비되는 하연의 뜨겁고 부드러운 살결. 진혁의 손가락이 그녀의 매끄러운 허리 라인을 타고 척추뼈 하나하나를 훑으며 올라갔습니다. 하연은 몸을 활처럼 휘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진혁의 입술이 목덜미와 쇄골, 그리고 드러난 하얀 어깨 위를 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연의 몸은 눈부시게 희고 고왔습니다. 유려한 곡선이 진혁의 이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너 진짜 미치게 예쁘다. 유니폼 안에 이런 몸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어? 오빠가 자꾸 곁눈질하니까 나도 보여주고 싶어서 잠도 못 잤단 말이에요. 진혁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니트를 가슴 위까지 밀어 올리자 탄력 있고 매끄러운 그녀의 살결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진혁은 그곳에 입술을 묻고 집요하게 탐닉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깰까 걱정하는 하연에게 진혁은 속삭입니다. 안 깨. 설령 깬다고 해도 상관없어. 지금 난 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시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노골적이었습니다. 6인실의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거친 숨소리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잠결에 물을 찾자 두 사람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진혁은 하연을 품에 안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이불 속에서 진혁이 짓궂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 퇴원하면 이 좁은 침대 말고 훨씬 더 넓고 뜨거운 곳에서 제대로 예뻐해 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잠들고 하연은 오빠 진짜 나빠요라며 약하게 그의 가슴을 때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짧은 키스를 남기고 하연이 몰래 나갔습니다. 진혁은 홀로 남은 침대에서 천장을 봅니다. 하연아, 사랑해. 근데, 이래도 되는 걸까? 퇴원 당일 아침 주치의와의 마지막 상담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평생 절뚝거릴 수도 있다는 그 말. 진혁은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평생. 절름발이. 하연이한테. 이런 나를 평생 보여줄 순 없어.
진혁의 쓴웃음 뒤로 차가운 결심이 내려앉았습니다. 주치의의 말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진혁이 쌓아온 하연과의 미래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는 짐을 싸다 말고 흉측하게 굳어버린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이 다리로 그녀의 찬란한 20대 옆을 걷는 건 사랑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생각이 그를 잠식했습니다. 그때 하연이 꽃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옵니다. 오프까지 신청하고 영화 볼 생각에 들뜬 그녀에게 진혁은 등을 돌린 채 낮게 말합니다. 하연아, 영화 보지 말자. 약속 취소야. 하연의 손이 떨립니다. 어젯밤의 일을 언급하며 농담하지 말라는 그녀에게 진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차갑게 돌아섭니다. 어젯밤 일은 환자로서 부린 마지막 어리광이었다고 치자. 병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주는 착각이었어. 하연이 꽃바구니를 떨어뜨리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하연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모질게 말을 뱉습니다. 넌 평범하고 건강한 놈이 어울린다고 나 같은 절름발이가 아니라며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나 버리지 마요. 나 오빠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연이 무너져 내려 무릎을 꿇고 빌어도 진혁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섭니다. 702호에서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윤 선생,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지팡이가 바닥을 짓누르는 거친 소리만 남긴 채 진혁은 우는 하연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벽을 짚고 서서 입을 막은 채 오열했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연의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되기로 했습니다. 에필로그 2년의 지옥 같은 재활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혁은 이제 멀쩡하게 걷고 가끔 조깅도 합니다. 아프리카 TV 복귀 방송은 연일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하연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멀쩡한 다리로 극장 로비를 서성거리며 진혁은 독백합니다. 하연아, 나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 내가 원하던 그 맨 뒷자리 예매했는데 막상 오니까 내가 없네. 다리가 나으면 널 찾을 자격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널 그렇게 모질게 버린 내 비겁함이 이 멀쩡한 다리보다 더 큰 장애가 되어버렸네. 진혁은 끝내 상영관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빈자리를 확인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극장을 빠져나와 눈 내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랑했다. 하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라서. 눈 감는 소리가 멀어지며 그의 목소리도 흩어집니다. 702호의 계절은 그렇게 영원히 겨울로 남았습니다. 다리는 고쳐졌으나 그들의 사랑은 그날 그 병실 복도에서 멈춰 써버렸습니다.